드디어 김 부장의 아산공장 안전관리팀장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뭐 오징어 게임이에요? 점심시간에 온 공장 직원이 식당을 향해 달려가는데 늦으면 밥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이다 느낌으로 필사적으로 달리더라고요. 하루 종일 모든 힘을 쏟아 부을 때가 점심시간 달리기밖에 없을 정도로 아산 공장에서 김 부장이 겪는 일상은 정말 현타 그 자체더라고요. 내향형은 정말 하기 쉽지도 않은 안전체조 시범 보이기부터 공장 강아지 똥 치우기, 물 주기 등 정말 생산성 제로인 업무들의 연속이었는데요. 25년차 대기업 사무직에 종착지라는 이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1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포지션이었습니다.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유배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리였던 거죠. 한편 김 부장이 없어진 본사에서는 김 부장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. 도 부장은 영업 1, 2팀의 통합팀을 리딩하는 부장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의 시간에 영업 1팀 직원들은 화기애애했는데요. 도 부장은 문서 작성에 힘쓸 필요 없으니 자신에게 보고할 때는 그냥 구두로 하라고 합니다. 아니 그런데 누구 엿먹이려고 대기업에서 구두 보고만 하라는 거냐고요. 보고라는 게 너무 쓸데없이 형식적이기만 하다면 문제긴 하겠지만 큰 조직에서 보고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. 메일을 쓸 때도 받는 사람 밑에 CC로 관련 사람 죄다 넣어서 보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.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다 증거가 되는 건데 도부장이 문제 생기면 나중에 다 영업 1팀 직원들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하지만 김 대리가 모든 말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. 도부장의 이런 업무 스타일도 다 녹음을 해놨다가 언젠가 써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서 ACT라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살아남기까지 필살적으로 움직이며 살아온 김 부장에겐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앉아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. 그런데 김 부장 눈에 하루 종일 일이 없는 자신과는 달리 공장 돌아가는 전반에 빠삭하고 공장 사람들도 모두가 잘 따르는 작업 반장이 눈에 띕니다. 정은채 배우 정연희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주 반갑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서 연기하는 이 이반장 캐릭터가 뭔가 좀 얄밉더라고요. 점심시간에 마지막으로 와서 미역국을 받지 못한 김 부장 앞에서 큰 대접에 따로 챙겨져 있는 미역국을 가져가는 것부터 하며 요거트 2개 챙기는 김 부장을 타박하는 거 하며 김 부장에게 제대로 된 공장 텃세를 보여줍니다. 그래도 김 부장은 공장에서 뭔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자존심을 좀 굽히고 이 반장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을 했는데요.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 반장을 잘 따르는지, 조직 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등 그래도 뭐라도 배워보겠다고 찾아온 사람 앞에서 이 반장은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어차피 곧 떠날 사람 취급을 합니다. 그래도 전 이렇게 김 부장이 진심을 보여주면 측은지심에라도 뭔가 도움되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. 이 반장은 어차피 그 자리에 비전문가들이 와서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이라며 배울 것도 도움 주실 것도 없으니 강아지나 더 자주 들여다봐 주라며 김 부장의 의욕을 완전 꺾어버렸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에 김 부장이 반전을 보여줬는데요. 점심시간 달리기 대결에서 김 부장이 역전승을 거둡니다. 전날 공장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놓쳐 도망가는 강아지를 쫓다가 식당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사람이 안 도와주니 강아지가 다 도와주네요.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식당에 1등으로 도착한 김 부장. 아니 그런데 1등 할만 하던데요? 고기 반찬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거 보셨죠? 아니 그렇게 반찬 배분을 잘 못하니 뒷사람이 먹을 게 있겠냐고요. 아무튼 김 부장이 달리는 장면에서 김 부장의 나레이션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이건 이 반장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존재를 다시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장에게 강아지 물그릇은 이 반장이 잘 챙기라고 한마디 날려주는 게 아주 통쾌하더라고요. 한편 김 부장은 숙소 바닥에 남겨진 전임자들의 일기를 발견합니다. 김 부장은 일기를 쭉 읽어보며 유배 일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유배의 기록들,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부장들의 무덤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보입니다.
이곳에서 본사로 복귀해 전무까지 올라간 심강훈이라는 전설의 인물이 있었다는 걸 김 부장이 발견했습니다. 김 부장의 눈이 다시 반짝이는 순간이었죠. 그리고 6화 예고편에서 김 부장에게 드디어 본사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듯한 장면이 보입니다. 본사 인사팀장이 아산공장에 있는 김 부장을 찾아와 인사팀 올해 최대 전장이 아산공장이 됐다 라며 선배님이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. 인사팀장이 부탁을 하는 것 보면 뭔가 아산공장 직원들의 인원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동결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. 하지만 공장 노조들과 맞서 그 문제를 밖으로 크게 공론화시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. 본인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을 아주 얍삽한 인사팀장이 김 부장의 본사 복귀를 걸고 부탁인 척하는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고편에 보면 아산 공장에 출장 온 김 대리가 김 부장에게 영업팀에게 백상무 말고 다른 동아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김 부장에게 나름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그리고 김 부장이 다시 백상무도 만납니다. 그렇게 오래 뒤치다꺼리 해온 자신을 한 번에 내치고 공장 가자마자 문자에 이틀의 답장 보내는 백상무에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김 부장일 텐데 본사 복귀를 위해 또 그렇게 김 부장은 백상무 비위를 맞추며 웃는 모습이 진짜 이게 현실이다 싶어 또 한 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. 이렇게 본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원작과는 다른 부분인데요. 하지만 김 부장이 본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또 한 번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 같거든요. 지난해 예고에서 김 부장의 상상의 장면으로 워낙 희망 어그로를 끌었던 터라 이번에도 희망 가득 찬 예고가 왠지 어그로일 것 같은데요. 도 부장이 성구에게 김 부장 잘 챙기라고 다시 모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쎄하잖아요. 그도 어떻게 통합영업팀 부장이 됐는데 다시 이 사무실에서 김 부장 얼굴 볼 수 없다 하는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일단 백상무가 김 부장을 다시 본사로 끌어줄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. 사실 임원들도 다 계약직이고 철저히 성과제인데 이미 김 부장의 업무 스킬과 팀 리딩 능력에 딴지를 걸었던 백상무가 김 부장을 다시 끌어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. 원작을 보면 김 부장이 결국 희망퇴직을 하고 상가 투자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. 5화에서도 일단 상가 분양 광고지를 열심히 테이프로 붙여놨잖아요. 그래서 일단 원작의 큰 틀대로 김 부장은 결국 ACT 기업을 떠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6화 예고편 마지막에도 하진아 미안하다 사고쳤다 라고 김 부장의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. 아무래도 아산공장 일을 해결해 보려다 결국 자존심의 바닥을 친 김 부장이 아내 하진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결국은 퇴직 신청을 해버렸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리얼해서 월요일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은 PTSD가 온다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. 류승용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리얼함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. 김 부장의 본사 복귀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희망 고문인지 저는 6화 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김 부장 이야기는 드라마 온앤온과 함께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